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오 언니입니다. 여사친을 만났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최근 여사친을 만나서 오랜만에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나이는 30대 중후반입니다. 여사친이 하는 말에 요즘 세상에 여자는 야스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냐고 물어봤더니요. 여자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만나자 글 하나 올리면 보통 6, 70명의 남자들이 벌떼처럼 몰려오고 폰에 데이팅 어플 하나만 들어가도요. 2, 300명의 남자들이 이미 수많은 좋아요와 찜하기를 눌러놨고 인스타에 들어가면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5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남자들에게 DM이 와 있고 헌팅 포차나 클럽에 가면 수십 명의 남자들이 술을 사주고 번호를 물어주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울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죠. 이 여사친분이 좀 노는 거를 좋아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사친한테 그러면 지금 오픈 채팅방에 방제를 만나서 밥 먹으실 분이라고 한번 올려보고 몇 명 남자한테 톡이 오는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친구가 바로 방을 만들었고 한 15분 동안 실제로 몇 명이 왔을까요? 60여 명의 남자들이 밥 사준다고 톡이 왔습니다. 진짠가 보네요. 참고로 여사친은 예쁘지도 않고 평범한 얼굴입니다.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동안 왜 이렇게 쉽게 환승이별 당했었고 여자들이 바람을 필 수 있었는지 모든 게 이해가 갔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데이팅 어플 기본 두세 개는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하게 숫자로 계산하면 평범한 외모라도 여자가 작정하면 하루 평균 오픈 채팅방에서 일단 50명, 데이팅 어플 3개 돌리면 600명, 인스타그램 50명, 헌팅 포차, 클럽, 길거리 번다 등 20명, 대략 720명, 하루 평균 700여 명의 남자를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진지한 관계는 아니고 가벼운 만남 또는 원나잇이 대부분이겠지만 왜 여자의 콧대가 그렇게 높은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남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래도 굳이 여자를 만나서 돈과 시간을 쓰면서 희생하고 싶나요? 아직도 한 여자가 본인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믿나요? 그런 여자는 극소수이고 이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론을 좀 많이 부정적으로 내신 그런 사연이었어요. 물론 이제 모든 여자가 이런 거를 통해서 남자를 만나는 건 절대 아니죠. 근데 또 하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개를 어플을 돌리거나 뭐 오픈 채팅방 이것도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노리고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남자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그 남자들 중에서 이제 내가 골라서 만나고 뭔가 이제 썸이나 연애로 이제 좀 가벼운 만남이지만 이어질 수는 있다. 또 이제 여자는 이런 식으로 만났을 경우에 비용 부담에 대한 게 별로 없잖아요. 뭐 만났다고 여자한테 돈을 내라. 뭐 남자가 그러지는 않고 보통 이렇게 가볍게 만나면 남자가 비용 부담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빠진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남녀 관계가 중독이 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이긴 해요. 데이팅 어플 사용을 요즘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 이 데이팅 어플에 중독된 분들 인터뷰 이렇게 영상도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서는 자존감이 낮고 또 외모도 평범한 편이고 뭐 그렇게 인기 있는 여자도 아니고 그냥 이제 별 관심을 못 받고 외로운데 이 어플 안에서는 내가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남자들이 끊임없이 그 좋아요를 보내고 대화를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사진을 봤을 때 잘생긴 남자, 결국은 이제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남자인 거죠. 그런 남자들과 대화를 하고 또 나가서 가볍게 이제 술 마시고 바로 잠자리로 이어지고 그 잠자리가 뭔가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몇 번 더 만나다가 뭐 헤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 가벼운 만남이 당연히 이제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끊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중독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팅 어플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용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무래도 평소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뭔가 우울하다든가 자존감이 낮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쉽다 보니까
남자도 빠지면 문제가 되지만 여자는 빠졌을 경우에는 이 성적으로 너무나 이제 선을 넘어서 이제 나갈 수 있다. 평범한 남자와 평범한 여자를 비교했을 때는 평범한 남자는 사실 여자랑 야스 한번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죠. 뭐 정성을 들여야 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를 또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뭐 자만추로 사귄다고 해도 그게 남자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내가 이제 야스라는 거를 내세워서 남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나보다 괜찮은 남자를 쉽게 만날 수 있고 내 돈을 쓰지 않으면서 쉽게 만날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평범한 여자와 평범한 남자가 연애하기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는 것도 맞죠. 지난번에도 이제 사연이 있었지만 그 헤르페스라는 성병 그런 것도 그 기사 통계를 찾아보니까 남성의 증가폭보다 여성분들의 증가폭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신체적으로 여성이 더 걸리기 쉬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관계한 상대방한테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성관계의 비대칭성으로 봤을 때는 소수의 남자가 다수의 여자들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여성분들의 걸림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모든 여자가 이렇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렇게 쉽게 남자를 만나고 야스를 내세워서 나보다 급이 높은 남자들과 이렇게 즐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빠져들거나 중독이 된 경우에는 정말 여성분들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 멘탈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남자 입장에서 특히 이제 평범한 남자 입장에서는 평범한 여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진 것도 일정 부분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자유연애 시대가 되면서 연애와 결혼이 분리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과 사연으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